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삶의 마지막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죽음 준비 교육이나 유언장 등을 미리 알아보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시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계획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해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고 그 뜻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명칭의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를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1997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이 환자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가족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의 서명을 받은 후 퇴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도착한 환자는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떠난 뒤 5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의료진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 의료진이 환자 가족이 요청하는 부당한 퇴원 요청에 응했고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번 부착한 인공호흡기 장치는 제거할 수 없는 장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편 2008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요청에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김할머니는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의 증언을 연명의료에 대한 김할머니의 생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줄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단지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행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한 후에 이행이 가능합니다. 존엄사,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 임종 과정에 진입하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엄사 또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종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자를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법정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개인의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입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경우 작성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합니다. 등록기관 상담자의 설명이 필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사망 전 가족 알람 허용 여부는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 체크 표시합니다. 열람 거부를 체크하더라도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 이행 시 담당 의사는 작성자의 의향서를 열람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하단에 기록된 정보로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 등록기관과 상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자는 작성자가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작성자는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언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작성자가 임종 과정이 예측되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되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환자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만약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당시 의향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담당 의사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작성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은 없어집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기존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한 후에도 의향이 바뀌어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해당 사실을 연명의료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이 이행되고 환자는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음으로써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